진태석이 잡혀간 날 건양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끌려갔고 회사는 숨을 고를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안에 있었지만 건양의 판은 오히려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네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진태석을 꺼낼 준비를 했고, 누군가는 그의 입을 막을 준비를 했고, 누군가는 그를 증거로 만들 생각을 했고, 누군가는 그 틈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구치소에 정체불명의 서류 한 장이 접수됩니다. 신청인 이름은 번져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 딱 한 줄만 또렷했습니다. 내가 꺼내겠다. 이 문장 하나로 건양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태석을 꺼내는 사람은 그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목줄을 쥐는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태석이 안에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건양은 오히려 그때부터 더 위험해졌습니다. 진태석은 새창살 안에서 분노를 씹고 있었고 밖에서는 네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공난숙은 진태석이 나오면 누가 빚을 쥐느냐를 계산했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이 나오면 어떤 입을 막아야 하느냐를 계산했습니다. 주하늘은 진태석이 나오기 전에 차정원을 어떻게 살려야 하느냐를 계산했습니다. 진세우는 진태석을 꺼내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던 그날 밤 구치소 접수 기록에 이상한 문서가 찍혔습니다. 면회 신청서도 아니고 단순 탄원서도 아니었습니다. 외부 조력이 붙어야 움직일 수 있는 서류였습니다. 문제는 신청인 이름이 번져 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문서 맨 아래 한 줄만 또렷했습니다. 내가 꺼내겠다. 이 한 줄 때문에 건양 안의 공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진태석을 꺼내는 사람은 진태석 목줄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목줄은 건양 전체로 이어집니다. 그 밤 진세훈이 구치소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판이 다시 짜이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진세훈은 앉자마자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유리 너머 진태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길게도 아니었습니다. 왔냐? 진세훈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태석이 던진 폭로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진세훈의 친엄마 죽음과 공난숙, 그 연결을 진태석이 던졌습니다. 진세훈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요? 진태석은 비웃듯 웃다가 딱 멈췄습니다. 진세훈 눈이 흔들리는 아들 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세훈은 감정으로 울부짖지 않았고 판을 읽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조건부터 말할게요. 그 단어 하나에 진태석이 반응했습니다. 진태석은 평생 조건으로 사람을 묶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진세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꺼내드릴 수 있어요. 대신 숨긴 거 전부 말하세요. 공난숙, 한혜라, 주하늘. 거래한 거, 숨긴 거, 빼돌린 거. 전부요. 진태석은 낮게 웃었습니다. 꺼내준다면서 신문하겠다는 거냐? 진세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문 아니에요. 전 이제 누구 말도 그냥 믿고 못 살겠어요. 아버지도 공난숙도 한혜라도 다 제 인생을 카드처럼 썼잖아요. 진태석 얼굴에서 분노가 잠깐 식었습니다. 진태석은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라 계산이 시작된 겁니다. 진세훈을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오면 밖에서 벌어지는 칼싸움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진태석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좋아. 진세훈이 바로 이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하세요. 친엄마 일도요. 진태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칼이다. 칼은 먼저 쥔 쪽이 이겨. 진세훈 입술이 굳었습니다. 진태석은 여기서도 아들을 사람이 아니라 패로 보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거짓말이면요. 이번엔 제가 아버지를 꺼내는 게 아니라 다시 넣겠습니다. 진태석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기특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방식으로 자랐다는 웃음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요. 아버지는 제 편이 아닙니다.
제 증거입니다. 문이 닫혔고 진태석은 유리 너머 진세훈 등을 오래 봤습니다. 그때부터 진태석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나 아직 끝난 거 아니다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진세훈이 구치소를 나섰을 때 밖 공기는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하지만 세훈의 속은 전혀 맑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머릿속에는 진태석이 던진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공난숙, 친엄마, 그리고 지금에서야 꺼낸 이유. 진세훈은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끼를 던진 거였습니다. 차에 올라타도 시동을 바로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 위에 얹은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영채였습니다. 진세훈은 한 박자 늦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요. 어디야? 조금 늦을 것 같아.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진세훈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묻지 않았을 질문을 영채가 던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세훈은 통화를 끊고 나서야 자기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흔적을 보게 됐다는 걸요. 같은 시간 건양 본사에서는 한혜라가 혼자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였지만 한혜라는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이 잡혀간 뒤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말은 공손한데 시선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한혜라는 그걸 압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음을 보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한혜라는 먼저 움직이기로 합니다. 누가 내 편인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편이 아닌지를 먼저 정리하기로요. 한혜라는 주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주하늘은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판을 한 발 앞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정원. 한혜라가 보기엔 차정원은 아직도 변수였습니다. 약점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결심합니다. 차정원을 밖으로 밀어내지 않겠다. 오히려 안으로 끌어안겠다.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다.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로 만든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건양 안에 두면 차정원의 움직임은 내가 먼저 볼 수 있으니까요. 한편 공난숙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에게 진태석은 사람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담보였습니다. 공난숙은 뉴스 화면에서 진태석 이름이 나오는 순간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기사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진태석에게 손을 내미느냐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공난숙은 구실장을 불렀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아직 직접 움직이지 마. 꺼내줄 수 있다는 말만 흘려. 사람은 감옥에 있을 때 누군가가 손 내민다는 사실만으로도 빚을 지게 됩니다. 공난숙은 그 빚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주하늘은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있는 쪽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긴 문장을 읽을 여유가 없다는 걸 주하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태석 곧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정원이 위험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주하늘은 그 한 줄로 충분했습니다. 차정원이 이제 상황을 피해자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하늘은 이어서 한 줄을 더 보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흔들어야 해요. 차정원은 답장을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보냈습니다. 큰 것 말고요. 그 메시지를 보고 주하늘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차정원이 무작정 들이받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건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진세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주영채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준 채로요. 오늘 좀 힘들었어. 속이 계속 안 좋아. 진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 들어온 건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 봉투였습니다. 병원 로고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로고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진세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설명이 시작되고, 설명이 시작되면 거짓말이 준비될 테니까요. 그날 밤 진세우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주영채가 잠든 뒤에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던진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칼은 먼저 쥔 쪽이 이긴다. 진세우는 그 말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건양 안에서는 작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진태석을 꺼내려 한대. 이미 얘기 끝났다는 말도 있어. 이 소문은 의도적으로 흘린 것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공난숙이 흘렸고 한혜라는 듣고 있었고 주하늘은 계산하고 있었고 진세우는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태석은 안에서 그 모든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문을 열지,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누가 먼저 피를 묻힐지. 차정원은 그날 밤 혼자 병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차정원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길 기다리지 않는다. 이 판에서 나는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차정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주하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요. 작은 조각 하나로 차정원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흔들게요. 그날 밤 이후 진세우는 집 안에서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주영채가 잠든 뒤에도 거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영채의 숨소리는 일정했지만 진세훈의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던진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공난숙, 친엄마, 그리고 왜 지금이었는지. 진세훈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진태석이 예전에 가족 기록이라고 부르던 공간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종이들, 오래된 액자, 그리고 손도 잘 되지 않던 캐비닛 하나. 진세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봉투들이 정리된 척 쌓여 있었습니다. 봉투 하나에 적힌 이름이 진세훈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차정원, 왜 이 이름이 여기 있지? 진세훈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병원 기록 일부와 송금 내역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 하나. 공난숙. 진세훈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던진 말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주영채였습니다. 진세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왜 아직 안 자? 몸이 좀 불안해. 진세훈은 답장을 쓰다 멈췄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입에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음. 내용은 짧았습니다. 믿고 싶은 쪽으로 가면 다친다. 진세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아버지는 안에 있어도 밖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공난숙은 건양 별관에서 구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진세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구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들어갈까요? 공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사람은 불안할수록 스스로 줄을 찾게 돼. 공난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라는 걸요. 그래서 공난숙은 주영채 쪽을 먼저 다듬기로 합니다. 영채 쪽에서 괜히 튀는 행동 나오지 않게 관리해. 들키는 건 아직이야. 그 말 속에는 확신이 아니라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혜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이미
진세훈 동선이 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아들을 건드린 순간부터 한혜라는 예상했습니다. 진세훈은 아버지 편도 공난숙 편도 아닌 상태가 될 거라고. 그건 위험했습니다. 누구 편도 아닌 사람은 어느 순간 누구의 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혜라는 윤비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확인했습니다. 진세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무엇을 쥐고 있는지, 그리고 한혜라는 차정원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차정원은 지금 이 판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차정원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병실이 아니라 사람 눈이 덜 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진세훈이 자료를 보기 시작했어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죠. 주하늘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작은 균열 하나면 판이 커집니다. 차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주영채 쪽이에요.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직접 건드리지 않아요. 스스로 실수하게 만들어요. 차정원은 그 말이 무섭다는 걸 알면서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세훈이 먼저 움직이겠죠. 주하늘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해요. 우리가 나서면 우리가 표적이 됩니다. 그날 밤 주영채는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진세훈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건 분명히 느꼈습니다. 웃어도 말을 걸어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영채는 오히려 더 애썼습니다. 그 애씀 자체가 진세훈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병원은 언제 다시 가? 진세훈의 질문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주영채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곧이야. 그 짧은 망설임 하나가 진세훈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건양 안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석 곧 나온다더라. 누가 손 썼다는 말도 있어. 누가 흘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세훈은 그 소문을 듣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안에 있으면서도 밖을 흔드는 얼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사람들을 한 칸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차정원은 그 소문을 주하늘에게서 들었습니다. 이제 곧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차정원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실수한 쪽부터 무너지겠죠. 주하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넘어지지 않아야 해요. 그때 차정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세훈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가 왔습니다. 볼 게 있어요. 혼자 보긴 무겁네요. 차정원은 잠시 화면을 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든요. 그 한 줄로 판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진태석은 그 시각 구치소 안에서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밖이 충분히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꺼내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들 각자 칼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진태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누군가는 먼저 피를 묻히게 된다. 차정원은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이 보자고 한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은 갔지만 직접 확인하는 순간부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진세훈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는 확신에 가까워졌다는 걸요. 진세훈은 말을 아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이 아니었는데도 굳이 주변을 한번 훑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쓰던 자료들이에요.
차정원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종이들은 정리된 척만 했지 급하게 모아둔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차정원은 차분하게 넘겼습니다. 병원 기록, 송금 내역, 날짜가 어긋난 메모들. 그리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 공난숙. 차정원은 그 이름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진세훈이 그걸 보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차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놀랄 일은 다 겪었.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지금에서야 그 얘기를 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차정원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날 살리려는 게 아니라 자기 판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판 한가운데에 공난숙이 있었고요. 차정원은 봉투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신 거군요. 진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보면 판단을 잘못할까 봐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차정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차정원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주하늘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만 확인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죠? 말 조심해요. 차정원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말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를 꺼내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진세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뭐죠? 차정원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기 전에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예요. 진세훈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싸움이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 아니라 판 위에 오른 사람들의 싸움이라는 걸요. 그날 밤 주영채는 혼자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았고 손을 잡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휴대폰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공난숙에게 바로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주영채는 결국 작은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실수인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공난숙은 이미 그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공난숙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구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영채 쪽은 준비해. 그 말은 보호가 아니라 수습을 뜻했습니다. 한 해라도 그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주영채 쪽에서 미묘하게 흔들리는 기류가 보고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한 해라는 바로 판단했습니다. 공난숙이 영채를 더 세게 주겠네. 그건 곧 진세훈을 둘러싼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혜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자기 쪽 사람들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세훈 쪽 정보는 나한테 바로 올려. 그 말 한마디로 건양 안의 정보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하늘은 그 변화를 바로 느꼈습니다. 정보가 늦어지는 곳이 생기면 누군가 먼저 손을 썼다는 뜻이니까요.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차정원은 짧게 답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라요. 주하늘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빨라진다는 건 누군가가 급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급해진 사람은 대개 실수합니다. 그 실수는 곧 진태석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그 시각 구치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책도 읽지 않았고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밖의 움직임을 하나씩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어디까지 봤는지, 공난숙이 얼마나 급해졌는지, 한혜라가 어디서 칼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차정원이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는지 진태석은 확신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작은 균열이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영채가 사소한 말 하나를 잘못 꺼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건양 안을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별일 아니다라고 했고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의심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세훈은 그 소문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영채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영채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피하는 순간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날 밤 주하늘과 통화했습니다. 이제 다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주하늘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곧 충돌합니다. 차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충돌 제가 맞을 수도 있겠죠. 주하늘은 바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필요해요. 차정원은 웃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에서 누군가는 맞아야 하고 그 맞은 자국이 판을 끝내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차정원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진세훈은 혼자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영채에게서 온 메시지를 읽지 않은 채로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꺼내기 전에 아버지가 던진 판에서 먼저 내려오겠다고. 그 선택이 자기를 살릴지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진태석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밖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여럿이 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은 사람들은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건양 안에서는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소문을 크게 말하지 않았고 대신 눈빛으로 확인했습니다. 누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누가 먼저 흔들릴지. 진세훈은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의에도 나갔고 서류 결제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주영채만은 피했습니다. 주영채는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급해졌습니다. 공난숙에게 연락을 넣었고 공난숙은 짧게 답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 말은 안심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공난숙은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한혜라는 조용히 사람을 불렀습니다. 굳이 큰 자리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차정원과 주하늘 그리고 단 2명의 실무자만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태석이 나와도 회장은 못합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하늘이 이어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진태석이 무너진 뒤 누가 중심을 잡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차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회장이 바뀌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싸움은 그 다음에 시작되죠. 한혜라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했어.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태석에게 면회 신청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진세훈. 진태석은 유리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달리 눈에 확신이 없다는 걸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진세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진태석은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진세훈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살리려고 한 거라는 말 이제 믿지 않습니다.
진태석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진세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는 순간 전 아버지 편에 서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넌 나랑 같이 무너지는 거다. 진세우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끝내겠습니다. 그날 이후 진태석은 더 이상 면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임시 이사회.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혜라가 들어섰습니다. 차정원과 주하늘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지나고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진태석 회장직 박탈, 짧은 정적, 그리고 표결. 반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방향을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혜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결과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진태석은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끝났다는 안도보다 이제 시작이라는 감각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주하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차정원은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자라고도 했고 증거라고도 불렀습니다. 차정원은 마이크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진태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그날 밤 공난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전화도 보고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조용히 창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나보다 빨랐네. 그리고 그 말은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주영채는 그날로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휴식, 실제로는 판 밖으로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차정원은 병원 기록 하나를 돌려받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패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기록으로 돌아온 서류였습니다. 차정원은 그걸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숨지 않아도 되겠네. 주하늘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그렇게 진태석은 안에 남았고 건양은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판이 끝난 게 아니라 누가 살아남았는지만 정리된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 차정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진태석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감옥에 있었고 누군가는 자리를 잃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판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건양은 다시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는 정상적으로 열렸고 주가는 안정됐고 언론은 다른 이슈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판을 끝까지 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의의 승리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정리였다는 걸요. 차정원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고 주하늘은 앞에 서지 않았고 한혜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태석은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모든 판이 정리되는 걸 안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꺼내주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가 끝까지 남느냐였고 이번 판의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건양의 시계는 다른 사람 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끝났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각자의 몫으로 조용히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보세요.